조금 심각할 수 있는 얘기죠. 어떤 독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조금 읽어 드릴게요. 개인이 운이 겨울에 접어들어서 그릇이 차서 그냥 문장대로 읽습니다.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리를 하기 직전에 예민하면은 살아온 연륜이나 촉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독자분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순할 얘기하니까 그죠? 그 독자분이 좀 최근에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메일을 보고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그냥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지 않나? 제일 간단하게. 오면 제가 금방 확인해 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죠? 그래서 그건 얘기죠. 최근에 제가 강의를 지금 8월 달에 시작하는데 참 그런 질문은요. 하나를 물으면 그죠?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요. 그것에 대한 대답과 또 대답을 통해 설명, 그럼 또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질문이 이겁니다. 대답을 하면요. 대답을 이만큼 했다 칩시다. 그걸로서 이해가 되면 되지만은 보통은 그죠? 질문이라는 것은 질문이 특히 이렇게 좋은 질문이라는 건 어떤 질문이냐면요. 단답형 나갈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죠? 대답하는 사람도 쉽죠. 근데 방금 독자 질문은 제가 그냥 다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려다가요. 막상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만큼 얘기를 하면 그죠? 그걸 들으면 또 이만큼만 또 궁금증이 생겨요. 또 요걸 대답하면은 대답을 이만큼 하면요. 또 이만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은 정말 이렇게 정말로 그걸 이해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반 강의를 다 들어도 그 질문에 충분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기초반 강의는 그죠? 이 자연순환 운명학이라는 게 기초반이라고 제가 말하지만 그걸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관련된 그죠? 기초적인 것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것만 또 해도 알아도 또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더 궁금한 그 지적인 사람이라면 좀 궁금한 게 많은 분이라면 더 깊게 그죠? 또 이렇게 알고 싶고 파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죠? 그 질문이 참 굉장히 큰 질문이다. 그런데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저한테 그죠? 제가 쓰는 글 이나 동영상이 인생에는 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게 60년에 걸쳐서 변해간다. 정도만 아시는 독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그거죠.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 한번 오셔서 얘기를 듣고 가면은 그에 따른 이것저것, 그죠? 얻을 수 있는 게 또 많겠죠. 또 좀 더 알고 싶다면 강의를 듣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건데, 이제 좀 그래도 그죠?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글로도 한번 써볼까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죠? 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운세가 겨울이다 하는 것은 그죠? 자, 이렇게. 이 한 바퀴 돌아오는데 이제 60년이 걸려요. 60년. 태어나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사람은 이 여름에 태어났다 칩시다. 한여름에 운세가. 그러면은 30살 되면 겨울이 될 거고, 한겨울이 될 거고요. 60살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겠죠. 어떤 사람은 봄에 태어나고요. 참 이게 이제 그 사람의 태어난 시기는 그 조상과 부모님과의 그 어떤 인연 속에서 저는 결정이 된다 봐요. 그냥 막연하게 무슨 랜덤으로 무작위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생일과 사주를 보면은 그건 반드시 부모와의 인연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그죠?
뭐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겨울의 운, 자, 겨울의 운세가 어떤 것인가?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이것도 천차만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죠?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겨울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운세가. 그거부터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계략을 알고 좀 이해하면 좀 쉽겠죠. 지금 우리나라 운세가 대한민국 국운이 지금 2009년부터 2024년까지가 겨울입니다. 15년에 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2018년이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운은, 나라 운세는 이제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도 그죠?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사회적 약자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방법론에 있어서는 뭐 우냐, 뭐 좌냐, 좌우가 다르겠지만 분명히 애를 쓰는 건 사실이죠, 그죠? 지금 우리는 이제 한겨울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것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금 언제라 그죠? 뭐 최근에 또 이렇게 고용도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렇게 그죠? 뭐 고용 절벽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운세가 굉장히 힘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요, 제일 어려운 때는 이 봄의 한 가운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2032년이 되는데 저는 이때가 가장 정말로 힘들 거라 봅니다. 지금은 힘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요. 자, 이건 나라 얘기고, 그죠? 개인의 운세에 있어서 겨울이란 건 그 뜻한 바가 왜 겨울이라 하느냐. 겨울은요, 양력으로 치면은 11월 한 8일경부터 그 다음에 2월 4일까지 걸치는 기간이 겨울입니다. 한 90일 조금 더 되죠, 그죠? 91일, 2일 정도. 11월 8일부터. 겨울도요, 크게 보면은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흔히 초겨울과 늦겨울. 이렇게. 겨울도 다르죠, 그죠? 요 경계선이 어디쯤이냐면은 12월 22일경인데요. 동지라고 있죠, 동지. 동지를 경계로 늦겨울과 초겨울이 나눠지는데요. 각자 7.5년씩이죠. 초겨울과 늦겨울이 많이 다릅니다. 뭐 세부도 들어가면 또 그 안에 그죠? 2.5년씩 다르고요. 뭐 정말 또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또 세분화되지만 크게 볼 때 겨울이라는 건 15년이고요. 초겨울, 늦겨울 각자 반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인생은 지금은 그죠?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인구가 뭐 진짜 뭐 농어촌 인구가 6% 정도 됩니다. 흔히 그 선진국의 경우 그죠? 발전된 나라들의 경우는 농업 인구가 보통 2%에서 2.5% 정도. 지금 우리도 아마 뭐 머지않아 농어촌 인구가 저는 한 뭐 2, 3% 이내로 들어올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라는 얘기를 하면은 참 이해를 못 하죠. 막연히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죠. 그죠? 뭐 씨 뿌려서 가꾸어서 가을에 거둔다. 뭐 그게 농사죠. 겨울은 뭐냐면요. 수확이 끝나는 때입니다. 가을에 수확이 시작돼요. 그죠? 가을에 한 중간에 9월 한 20일경부터 막 수확이 시작되죠. 그 수확이 시작돼서 수확이 절정을 이루는 때가 10월 중순경입니다. 10월 중순에 10월 20일경에 상강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쌀이 최대한 많이 나오죠. 아주 그 수확의 절정이죠. 그럼 벼를 베서 그죠? 쌀을 만들고 털고 해서 쌀가마에 담고 이렇게 그걸 날라서 이렇게 창고에 그죠? 갖다 쌓거나 아니면 바로 뭐 수매하는 데 가서 팔거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뭐가 되느냐? 한 11월 한 8일 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뭐냐? 수확이 끝난 때부터 일종의 옛날로 말하면 농한기라 그러죠. 자, 농한기. 한가롭다는 뜻입니다.
겨울은 뭐냐면 사실은 인생이 좀 한가로워지는 때예요. 이게. 자, 한가하다. 말만 들어도 좋죠, 그죠? 한가롭게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그거죠. 가을의 수확을 풍성하게 충분히 거둔 사람. 아주 그냥, 그죠? 쌀을 많이 걷어서 그동안에 진 빚도 갚고, 또 봄까지 먹을 식량도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뭐, 그죠? 이렇게 뭐, 좀 팔아서 또 비용도 쓰고, 이런 농부라 그러면은 겨울에 한가롭게 지내면 최고죠. 사실, 풍요롭고 한가롭게 지내면 최고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죠? 그렇게 수확을 풍성하게 거둔 농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령요, 미국의 제가 각처에 설명했지만,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 친구는요, 그 친구가, 운세를 보면요, 이렇게 가을에 접어든 때, 그죠? 이렇게 겨울에 접어든 때, 수확을 풍성히 거둔 때가 언제냐면은, 사실은요, 이 친구는, 97년경입니다. 1997년. 그래서 그 직전에 윈95라고, 윈95.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죠? 윈도우에 그냥 등장을 알린 뭐, 모든 사람한테 윈 95년에 나온 거. 그게 이제 빌 게이츠한테는 인생의 가을거지죠. 그걸로 이제 엄청난 재벌이 됐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죠? 딱 이렇게 초겨울 지나고 늦겨울 접을 때, 2005년에 이 친구는 은퇴를 했어요. 아,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자, 무슨 말이냐? 빌 게이츠는 아까 그 독자 질문대로 하면 그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그죠? 아, 이쯤에서는 내가 살아와 보니까 뭔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촉으로, 빌 게이츠는 촉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독자 질문에, 보면 그죠? 무리를 하기 직전에, 보면은 예민하면은 연륜이나 촉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대답은 yes죠. 촉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촉이라는 건 감각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감각적 판단이나 어떤 막연한 판단은요, 문제는 이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만둬야 될 것도 같은데, 그죠? 또 그러다가 또 자고 나면, 아니야. 지금부터 뭔가 또 새롭게 내가 시작해 보겠어. 뭐 이런 마음도 드는 법이죠. 사람은요, 사실은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저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죠? 아, 내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출구 전략을 찾을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촉으로 다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죠. 빌 게이츠처럼 자,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인생의 가을 수확을 정말 최고로 잘 거둬서 세계 제일의 부호가 됐어요. 이런 사람은 그죠?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는 않죠. 자,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돈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은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나는 이제 돈 버는 것도 좀 재미없고, 뭔가 의욕도 없고, 이제 난 더 이상 내가 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정말로 딱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여유가 있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5년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97년이 입동이었고요. 2012년이 입춘 바닥인데요. 딱 중앙에 2005년에 정말 자기의 촉과 판단을 통해서 그만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빌 게이츠가 똑똑하다는 점도 있지만 저는 정말 똑똑하다 봐요. 그렇지만 빌 게이츠가 이제 그죠?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이제 돈 버는 거는 이제 지겨울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아, 이쯤에서 내가 그만두는 것이 맞겠다. 라고, 그죠? 지난 세월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내가 더 이상 치열하게 살아갈 이제 내 속에 그런 동기부여가 없다. 그래서 그만둔 겁니다. 아주 이런 경우는 사실 해피한 케이스죠. 정말 잘된 케이스죠. 가을 수확이 풍성했던 사람은 냉정하게 자기 촉이나 경륜을 통해서 판단을 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자, 이런 제 대답은 이런 겁니다. 가을 거지가, 가을 수확이 풍성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촉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이제 이쯤에서 내가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런 감이 옵니다. 그 감이 오는 때가 언제냐면요. 사실은 겨울 들어서서 10년이 지나면 옵니다. 10년이 지나면. 빌 게이츠도 아마도 2002년 정도에서 느꼈을 겁니다. 이쯤에서 내가 이제 뭔가 그만둘 계획을 세워야겠다. 흔히 그걸 이제 영어로 그죠? 엑시트 플랜이라 그러죠. 엑시트, 출구 계획, 또 뭐 출구 전략, 스트래티지. 그래서 빌 게이츠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고민하면서 2005년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그죠? 참 가을이 풍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죠? 오히려 예외적인 케이스죠. 자, 보세요. 그죠? 오늘 제가 이 동영상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들어서 그죠? 좀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을 추수가 풍성했다. 오케이. 엑시트. 자,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최상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을 추수가 풍성했어요. 풍성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조금 이제 그만두려고 좀 놀아보기도 하고 좀 딴 데 정신도 팔아보고 그죠? 또 정말로 은퇴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은퇴해서 한 1년 정도 놀아보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저는요, 특히 남자들, 여성들은요, 가정생활을 하면 주로 뭐 투잡을 뛴다 하더라도 애를 키우고 하면서 가정에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나가서 있기 때문에 전 남자가요, 1년 6개월 정도 집에 있으면서요,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남자들이 또 흔히 일하는 건 좀 서툴죠, 그죠? 아무래도 밥도 아내가 하고, 뭐, 6개월 이상, 그죠? 가령 서울에 뭐, 남쪽에, 강남 쪽에 청계산이 있어요. 청계산 한 석 달 다니면요, 계단 다 외우거든요? 나중에 뭐, 도봉산도 가고, 무슨 북한산도 가지만, 6개월 정도 산 다니면, 그죠? 처음에 다니면서 또 복장도 갖추고, 뭐, 어쩌고 하지만, 그래, 뭐, 열심히 나도 이렇게, 나의 뭐, 그죠? 생활을 즐겨보겠다 하지만, 일반적인 취미를 가지고요,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돌아버립니다. 심지어는 그죠?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고급 월급쟁이 하던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늘 부하들이 있고, 그죠? 점심시간에 뭘 먹을지 고민 안 해요. 다 밑에 직원들이 와서, 어이구, 뭐, 이사님, 뭐 이모님, 오늘 식사는 뭐 거기 가시죠. 뭐 제가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의뢰 그냥 이렇게 의전을 모시는 또 부하들이 있죠. 그죠? 그럼 가서 뭐 밥 먹고 뭐 그냥 턱으로 그냥 뭐 맛있네. 뭐 그 다음 계산할 수 있죠. 카드 내는 거죠. 그렇지만 계산 본인이 안 하죠. 부하 직원이 가서 하죠. 그죠? 뭐 여전히 현실이죠. 그렇게 해서 모심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죠? 저한테 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죠? 부하 직원이 없어요. 예전에는 카드 주면서, 야, 앞에 가서 현금 한 30만 원만 좀 찾아다 줘. 그랬는데, 그죠? 어느 날 본인이 이제 은행 가서 ATM을 찾아갔어요. 찾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그죠? 또 ATM 앞에 또 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돈을 찾으면서 눈물이 왈칵 났다는 거 아닙니까? 참 우습죠, 그죠? 아니, 자기 돈 찾아서 오는 일이 뭐 대단하게 어려운 일인데, 그죠? 눈물이 날까요? 오랜 생활이 그동안에, 그죠? 다 잔심부름 시켜먹던 버릇이 몸에 배인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요, 설렁탕 먹으려고 혼자 식당에 못 들어갑니다. 요즘 혼밥 쪽 있죠, 혼밥 쪽. 저도 혼밥에 능합니다. 뭐 아무 신경 가서 안 쓰고 혼자 가서 밥 먹어요.
근데 늘 조직에서, 그죠? 직장에서 이렇게 상전으로 지내던 사람들은 가서, 그죠? 혼밥하려면 너무나 이상하고 민망하고, 그죠? 돈 낼 때도, 아니, 막, 이렇게 막 서툴고 해서 막, 그 식당 주인께서, 그죠? 아, 이 양반은 뭐 계속,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그죠? 뭐, 그러고 다녀요. 혼자 밥 먹는 것도 몇 달 연습해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 그죠? 1년 동안 놀고 나면은 좌절감 느낍니다. 뭔가 또 해야 돼요. 가을 추수가 풍성했지만, 노는 것도, 그죠? 그럼 재밌게 놀려면 어떻게 놀아야 되냐면요. 돈을 막 쓰면서 놀아야 돼요. 뭐, 그죠? 패키지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뭐 비싼 거, 예? 아주 그 가이드가 아주 잘 모시는 가이드가 있는, 그죠? 비싼 여행. 돈을 뿌리면 놀아야지만 이게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에 인도 저가 여행, 인도 여름에 가면 쪄 죽죠, 그죠? 그런데 따라가면은 탈수 내지는, 그죠? 뭐 사망 사고 나죠, 그죠? 돈을 아끼면서, 그죠? 놀려면요, 그 굉장히 노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논다는 것은 뭔가 쓰면서 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죠? 특히 남자들이 이거 그만두고, 그죠? 쉬질 못해. 아, 난 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죠? 엑시트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그러면 일을 한다. 일하는 거 좋아요. 전 일하면 살아야 된다 봅니다. 일을 하는데, 그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내 몸을 써서 품을 팔아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건요. 좀 뭐 약간 여유가 있으면요. 자원봉사가 저는 최강이라 봅니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정말 자원봉사 정말 대접 못 받죠. 그렇지만, 그죠?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벌었으니까 나 자원봉사하면서 뭐 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직장에서도 모심을 받던 사람들이나 뭐 기업을 하면서 좀 사장님 했다. 자원봉사하라 그러면 절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을 하는데 뭔가 일을 치릅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시 동원해서, 그죠? 어떤 사업을 시작해요. 은퇴했죠? 은퇴는 다시 돌아와서 또 사업을 하죠. 자, 사업했던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든가 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는 뭐냐? 직장에서 월급쟁이 하던 뭐 역대 연봉 월급쟁이가 사업을 시작하면, 그죠? 자기가 좋은 대학 나왔고 머리도 좋고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죠? 높은 자리까지 승진을 했던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내가 다른 일을 하면은, 그죠? 뭐 상식도 많죠, 그죠? 뭐 경영에 대해서도 벌써 뭐 책도 읽었고 아는 거 많죠. 사업을 해보면요, 그 사람 능력이 사실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요, 안 해본 사업을 하는 것은 능력을 떠나서 세월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 해봐야지만 흔히 그 바닥을 알게 돼요. 자기는 막연히, 그죠? 뭐 경영에 대한 뭐 대기업, 큰 기업에서 경영 뭐, 그죠? 뭐, 저거 뭐, 그죠? 자본 이익률이 어떻고, 뭐 지표 많이 알죠, 그죠? 편의점을 하면은 무슨 경영 지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는 손님들 잘 받아서, 그죠? 요즘 편의점 사장님들 뭐 최저임금 때문에 죽겠다고 뭐 그러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말아먹어요. 자, 촉이 좋아서 은퇴했다.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품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무료 봉사가 좋아요. 제일 좋기는. 근데 돈을 번다고 자본을 투입했으니, 그죠? 그럼 자본 투입했으면 최소한 유지라도 해야죠. 경비라도 빠져야죠. 자, 운은, 그죠? 지금 한겨울이에요. 추워서 안 되는데. 운이 겨울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 속에 열정이나 어떤 이제는 힘든 것을 겪어내겠다는 그런 뜨거운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접게 되고요. 또 손해보게 되고요. 그게 한 2번 거듭되면 그동안에 있던, 그나마 있던 돈 다 털어먹게 돼요. 그게, 그죠? 자,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뭐 흔히 있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게 하나 해보죠. 자, 보통, 그죠? 가을거지 하면 한목에 뭔가 수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목에 수확을 얻는 경우는 대부분 사반사람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죠.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다가, 그죠? 뭐 어떻게 운때가 맞아서
내가 하는 물품이 엄청 잘 팔리거나 매출이 왕창 늘어날 때가 있죠. 뭐 사업하면 그런 게 있어요. 보통요, 사업에서 돈 번 사람들이요, 꾸준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한 번 왕창 벌어요. 보통 그런 것이 한 번 내진 두 번 있으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그냥 뭐 BP 맞춰가면서 수지 타산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사업이 늘 돈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세상이 치열한 경쟁인데 내가 그렇게 벌도록 세상이 놔주지를 않았어요. 늘 번다. 그 업종 금방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자, 풍성했다고 하는데 월급쟁이로서 풍성한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나중에 가서 월급이 고액 연봉을 받게 되고요. 또 퇴직금도 좀 많고요. 또 하나 이제 그만두면은 약간 더 뭐 그 관계회사나 이런 데 자회사 내려가서 뭐 임원을 한 2, 3년 더 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게 다 포함해서 그게 가을 수확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죠? 사람이 이제 그만둘 때, 자, 초으로 느꼈다 칩시다. 어떻게 되는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돼서 이 얘기는 다음번에 그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